안녕하세요. 타파웨어 반윤지 셰프입니다. 요즘 타파웨어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죠. 바로 하이브리드 쿡탑인데요. 하이브리드 쿡탑은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결합된 최고의 제품입니다. 이것은 하이라이트는 직접 가열 방식으로 원적외선 열이 상판을 가열해서 조리가 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인덕션은 자기장에 철 성분인 냄비가 올라와서 열이 반응하는 간접 가열 방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가열 방식에 따라서 화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덕션의 경우에는요, 플렉스 존과 파워 부스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조리를 더 빠르게 그리고 화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로서 조리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물을 끓여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예진 셰프와 함께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덕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아직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빨리 되는지를 가스레인지와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같은 사이즈 냄비에요, 동량의 물을 넣고요. 넣어주시고, 제가 인덕션을 말씀드린 파워부스터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강불로 켜서 조리를 하겠습니다. 네, 동시에 불을 켰고요. 이제 조리해서 지켜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불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냄비를 먼저 달군 후에 그 열이 안으로 들어가서 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끓어오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인덕션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인덕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간접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이 열이 딱 철 성분인 냄비가 올라간과 동시에 거의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끓어오르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조리 속도가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인덕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조리를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끓어올랐고요. 얘는 불을 끄겠습니다. 가스레인지는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어서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같이 비교해서 조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도 마찬가지로요, 재료나 같은 사이즈의 냄비, 그 다음에 양, 조리 도구들은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하고요. 화구만 달리해서 조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뚜껑을 열어주시고, 오늘 레시피는 바싹 오징어 볶음이라 그래서 수분을 굉장히 꽉 잡은 맛있는 볶음을 할 건데, 가장 먼저 저희가 할 일은 오징어를 볶아주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셰프님, 네, 유채유와 들기름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네, 같이 동량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일단 오징어를 넣겠습니다. 손질한 오징어 넣어주시고요. 오징어는 한 마리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셰프님, 저희 지금 불을 켤게요. 저는 인덕션 P 파워부스터에서 조리하고, 여기서는 강불로 오징어를 먼저 볶겠습니다. 지금 같이 불을 켰고요. 살짝 오징어를 볶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하려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수분을 잡아서 오징어를 볶아주시면 더 맛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수분을 잡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력이에요. 화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조리를 하기가 힘든데요. 지금 파워부스터에서는요, 불을 끄겠습니다. 같이 꺼주시겠어요? 혹시 보이시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저는 오징어가 다 볶아지고요. 수분을 꽉 잡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가스레인지 보실까요? 지금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분이 이렇게 흥건히 나오고요. 오징어는 아직 설이 익었어요. 볶아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같은 조건으로 오늘 조리해서 비교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야채와 양념을 한 번에 다 넣고 뚜껑 닫아서 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타파웨어 레시피는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야채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파, 양파, 호박, 당근, 고추 다 넣어주실게요. 순서 상관없이 다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터보 차퍼로 양념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양념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이 뚜껑을 닫아서
인덕션은 화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요. 지금은 파워 부스터로 하시면은 탈수가 있어서 저희는 8단에서 하시면 굉장히 잘 볶아집니다. 가스레인지는 중불로 조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놔두시고요. 수막 효과가 일어나면 오징어 볶음은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수막이 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리를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인덕션 같은 경우는 불꽃이 아니죠. 그래서 열이 굉장히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오징어를 먼저 볶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수분을 꽉 잡은 그런 조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굉장히 이 오징어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양념을 쏙 배게 해서 굉장히 맛있게 볶음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 이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불꽃이 우리가 보통 강불, 중불, 약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불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조리하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지만, 잘 보시면요, 열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불꽃으로 싸주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는 열로 인해서 굉장히 타기가 쉬워요. 더더욱이나 이렇게 양념이 들어간 경우는 훨씬 더 타기가 쉽고요. 뿐만 아니라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열이 손실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유해 물질들이 계속해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조리를 하시는가 동시에 우리는 건강과 내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레인보우 쿠커 같이 이렇게 좋은 냄비로 저희가 조리를 할 때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거는 사실상 타파웨어에 전혀 맞지 않는 조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덕션은 어떨까요? 간접가열 방식이니까 열이 철 성분에만 반응을 하면서 일정하게 열이 올라옵니다. 전혀 냄비를 태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열온이 속까지 도달을 해서 야채와 오징어 속까지 골고루 익혀주니까 무엇보다 굉장히 맛있는 오징어 볶음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덕션은요, 열 효율이 80%나 되기 때문에 열 손실이 거의 없고요. 에너지 효율이 월등하게 높아서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전기세 낭비도 없고, 또한 조리를 하는 이 과정에서요, 유해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건강하고 안심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김이 올라오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덕션이 지금 훨씬 더 빨리 됐거든요. 자, 김이 난다는 거는 수막 효과가 올라왔다는 거겠죠. 한번 보실게요. 네, 뚜껑이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가면 조리가 다 됐다는 뜻이고요. 지금부터는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꺼서 볶아주시기만 하면 오징어 볶음은 완성이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바닥이 지금 전혀 타지 않고 야채 색깔이 이렇게 다 살아있게 볶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휘리를 볶아줄 때요, 이때도 파워 부스터 P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 부스터로 켜주시고 볶아주시는데, 저처럼 초반에 수분이나 육즙을 잡을 때, 그리고 물이나 국을 끓일 때 이 파워 부스터 기능을 활용하시면요, 조리를 굉장히 빠르고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볶아주시면은 조리는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시간이 거의 저희가 처음에 오징어 볶는 게 한 40초, 그 다음 마지막에 야채 넣고 수막 효과 난 것까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합치셔도요, 채 3분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오징어 볶음을 완성을 했고요. 무엇보다 고유 야채 색깔이 다 살아있고 수분이 전혀 나오지 않은 이렇게 맛있는 볶음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잘못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가스불을 강하게 할 경우에는 냄비를 태울 수 있고요. 또한 그게 두려워서 불을 줄이실 경우에는요, 우리 주부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물이 흥건한 오징어 볶음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없어집니다. 네, 저는 조리가 지금 다 끝이 난 상태인데요. 가스레인지는 이제 김이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수막이 났죠? 자, 그러면 불을 꺼주시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했고요. 가스레인지는 중불에서 조리를 했는데요. 그대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 냄비가 이쪽에 다 탄 거 보이시나요? 냄비가 타고요. 아직 이 수분이 완벽하게 잡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불을 켜주시고, 지금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리를 하시게 되면은 빠른 시간에 야채 색깔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 불꽃으로 인해서 야채 영양소가 다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리라고 할지라도 어떤 불에서 어떤 여론으로 우리가 요리를 했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는 굉장히 매우 다르다는 거를 오늘 한번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리 시간은 지금 인덕션과 가스레인지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념으로 인해서 많이 탔거든요. 타고 그을리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레시피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오늘은 레시피를 소개하는 목적보다도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서 불을 달리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빨리 조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인덕션 화구를 활용해 주시고요. 속까지 푹 익혀서 끓이거나 삶아 주실 때는 하이라이트 화구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철 성분이 없는 일반 냄비들 역시 하이라이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가열 방식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조리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조리가 됐는데도 우리가 오징어 같은 경우는 양념이 많죠. 혹시 집에서 튀었거나 바닥에 묻었을 때 청소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조금 튀었는데요. 젖은 행주를 준비해 주시고 행주로 가볍게 상판을 이렇게 싹 닦아만 주시면요. 요리한 뒤에 정리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냄비부터 드러내신 다음에 산발이 다 빼서 다 닦아 주셔야 되겠죠. 조리를 하기 전과 끝날 때까지 우리 주부들을 굉장히 편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쿡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인덕션은 빠릅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불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시다면 인덕션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인덕션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이 하이브리드 쿡탑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마케팅부의 이인수 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부 이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서는 그 하이브리드 쿡탑을 활용한 요리를 보여줬다면, 이번 시간에는 타파웨어 하이브리드 쿡탑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하이브리드 쿡탑을 처음 만나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바로 상판이죠. 이 상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판은 미라듀어 상판이라고 불리죠. 독일 쇼트세란사의 특수 코팅된 최고급 상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판과 관련해서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상판의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일반 상판의 두께는 4mm, 타파웨어 하이브리드 쿡탑의 미라듀어 상판의 두께는 5.5mm입니다. 최고 등급의 상판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판은 기본적으로 두께감 그리고 1.5mm가 차이가 나는 건 바로 그 코팅의 기술에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코팅으로 인해서 최고 등급의 상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모스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스 강도는 일반적으로 보석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스크래치에 강하다, 강도를 나타내는, 그 강도를 1에서 10까지 나타내는 그 수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상판의 경우에는 모스 강도가 6이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특히 보석 중에 가장 강도가 좋고 귀하다고 얘기하는 다이아몬드의 강도는 10입니다. 그에 반해서 타파웨어 그 프리미엄 쿡탑의 미라듀어 글라스의 강도는 9.5, 거의 다이아몬드급의 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도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강한, 그리고 스크래치에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특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 전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 팀장님들도 그렇고 여러 고객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쿡탑을 사용했을 때 전기료로 폭탄을 받는다, 아니면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하루 1시간 2개 화구, 인덕션도 상관없고요, 하이라이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3개 화구 중 어떤 거를 2개를 사용하셨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총 7,290원, 그리고 3개 화구를 동시에 사용하셨을 때 12,710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으로 8,256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도시가스보다 좀 저렴하고요. 3개 화구를 썼을 때 도시가스 요금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은 그 전기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혹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 혹은 가스 쿡탑을 사용했을 때랑 전기레인지 혹은 하이브리드 쿡탑을 사용했을 때는 확연히 건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이브리드 쿡탑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인덕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덕션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전자파 혹은 자기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안전하게 설계가 돼 있다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마다 드라이를 하죠. 드라이를 하거나 매일매일 수시로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 많게는 100분의 1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자파 그리고 자기장 관련된 추가적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만 꼬집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듀어 상판의 경우에는 두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mm가 아니라 5.5mm, 1.5mm 정도 추가로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팅의 기술로 인해서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세.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이 전기세 비용이 발생하는 게 사실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건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유해가스가 안 나오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인덕션, 자기장과 전자파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타파TV 영상 하단에 댓글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문의를 주실 때 대리점명 그리고 이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